자, 9월 평가원 인문 지문입니다.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으로는 이 지문이 제일 어려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고 풀었을 때 다른 지문들 같은 경우에는 다 풀렸는데 얘는 잘 안 읽히고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그럴까 조금 분석을 해본 다음에 분석 결과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얘는 22학년도 수특 주제통합 7번 자유의지 지문하고 연계가 됐고요. 이 지문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줄글이 아니라 어떠한 구조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보면 1문단에서는 그래 시동을 겁니다. 자유의지가 과연 있을까? 자유의지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2문단에서 주인공이 나와요. 반자유의지 논증. 그리고 3문단부터 시작해가지고 반자유의지 논증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데 이 두 녀석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냥 이렇게 쓱 읽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어. 그런데, 그래서 뭐 어쩌자고.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데? 이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건 우리가 이 논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주는 걸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논증이 무엇이냐? 논증은 전제에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하나만 더. 타당한 논증이 무엇이냐면 전제가 모두 참일 때 결론 역시도 참인 경우 타당한 논증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반자유의지 논증을 우리가 직접 풀어볼게요. 여기서는 줄글로 나왔지만 사실 이 이문단에서 이미 논증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문단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일단 이런 질문이 깔려 있습니다. 임의의 선택에 자유의지란 과연 존재하나? 라는 질문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논증을 해서 이 반자유의지 논증이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갑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과정이 이 문단에서 설명이 쭉쭉쭉 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임의의 선택은 여기서부터죠. 우선 임의의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한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임의의 선택은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 그래서 선결정 부분을 이 문단에서 읽어보면은 선결정이라는 것을 가정할 경우 자유의지는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그리고 무작위를 가정할 경우 자유의지는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선결정도 무작위도 모두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임의의 선택에 뭐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임의의 선택이라는 것과 1문단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결정, 그리고 인간의 결정, 선택 이런 단어들이 이 임의의 선택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1문단에서부터 계속 끌어온 거예요. 그러한 임의의 선택에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어? 라는 질문을 했지만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자유의지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논증을 비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논증을 비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논증이 타당한 논증입니다 라고 누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논증을 비판하려면 그 논증이 타당한 논증이 아니다라는 증명을 하면 돼요. 타당한 논증이 아니다라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혹은 전제 중에 하나가 참이 아니거나 혹은 결론이 참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를 밝히면 되는 겁니다. 이 뒤에서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이 입장은 그래서 어디에 집중을 했냐면 선결정 과정했을 때 자유의지 없는 거 오케이 받아들일게. 근데 무작위 과정을 했을 때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 이거 잘못됐어. 뭐가 됐죠? 무엇을 비판하는데 성공을 한 거죠? 이 입장에서는 전제가 참이라는 전제 중에 하나가 참이라는 이것을 부정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주장인 거죠. 그래서 요게 이 전제가 X이기 때문에 요 전제가 X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론은 참이 되나요? 거짓이 되나요? 옳은 말이 되나요? 틀린 말이 되나요? 전제 중에 하나라도 참이 아니라면 결론 역시도 참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임의의 선택에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반자유의지 논증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반자유의지 논증 같은 경우에는 얘도 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얘는 참이지만 얘는 참이 아니야. 그래서 얘도 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초점을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